그냥 계속 뭔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았어요. 학년들이 전학 가거나 학교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 안 다닌다고 하고 나갔어요.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졸업장 달라고 다니는 학교니까. 학교에선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아이들. 감싸주지 마. 도대체 없으니까. 학교에서 버림받고 학교를 버렸던 아이들. 그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서로 다른 꿈을 꾸는 45명의 별난 아이들이 모인 학교. 현천고등학교의 특별했던 1년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입학 통합은 2015학년도 신입생 강지우 학생의 45명의 입학을 허가합니다. 2015년 3월 2일 현천고등학교장 박신경 2015년 봄, 45명의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강원도에 생긴 첫 공립대안학교. 내가 안길 것 같은데? 그래서 현천고의 입학식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자기 이름 먼저 얘기하고 할게요. 시작. 새로운 희망을 안고 찾아온 학교. 그렇기에 각오도 남달랐습니다. 좀 열심히 생활할 거고 좀 잠 좀 줄이려고요. 친구들이랑 많이 다 친하게 두루두루 친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과 좀 많이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싶고요. 공부하고 학교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시작이란 설렘도 잠시. 입학식 때만 해도 단단했던 다짐들은 어느새 봄볕처럼 나른해졌습니다. 풀어진 아이들 때문에 긴장하는 건 선생님들입니다. 소진아, 지우야, 하늘아, 빨리 나와야지. 대답만 하지 말고. 언제부턴가 아이들을 깨우는 건 선생님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5분이나 지났는데, 15분이 지났어, 15분. 하늘이하고 소진이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빨리 들어가. 충분히 올 수 있는데 계속 이 화장하고 뭐 하느라고 있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어나. 점심 지났어. 수업 가야지. 연기야, 수업 이미 시작했어요. 점심시간. 생일 파티를 했던 아이들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환이 생일 축하해. 일어나. 가자. 연기가 연기가 뭐 할 줄 아는데. 충분히 혼낼 상황인데도 선생님은 오히려 아이들을 다독입니다. 기분 좋게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라는 뜻이었죠. 나머지 조는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거를 다시 조금 더 이어서 마무리해서 지금 몇 시니? 애써 데리고 온 보람도 없이 교실로 들어간 연기는 또다시 잠에 빠집니다. 발표한 조가 어디예요? 이래서 내가 선생님 손에 이끌려 오긴 했지만 병환이는 수업을 듣는 게 마뜩치 않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학교 폭력 상상 좀 할 테니까. 그러니까. 예, 옆으로 오케이? 좀 가주세요. 몇 시까지? 35. 35. 35분에 다른 조가 발표하고 그 다음에 당신도 혼자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가세요. 상상은 핑계일 뿐 병환이가 원하는 것은 다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느낌? 당황이죠, 당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업 시간이 쉽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왔지만 정말 눈앞에 벌어지는구나. 수업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들어와 앉아 있지만 자기 감정에 좀 취해져 있으면 수업은 아직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한술 더 떠 의자를 침대 삼아 누워있는 학생. 시험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호대장이라고 불리는 호민입니다. 상황극? 아저씨 일어나. 선생님은 아이들을 따로 불러내 수업 참여를 설득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오늘은 그걸 리얼로 보여주기만 하면 돼. 오늘은 아이들은 여전히 듣는 둥 마는 둥입니다. 보기 스타일로 니네 해결 방안 제시하는 건데 오늘은 니네 셋이 중학교 때까지 학교 짱이었다는 호민이. 너는 또 따로였고 그러니까 시험 시간 덜 당황한다고 오늘 이걸 해야. 선생님의 말을 듣고 교실에 다시 들어가는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후회할 짓도 많이 했고 친구들도 많이 괴롭혔었고 그땐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어렸어요 생각이. 옛날 습관도 계속 나오고 가끔씩 선생님들한테 가끔씩 이렇게 높은 소리 나오고 거의 한 밥 먹을 때쯤에 갔다가 학교 끝나면 나오고 아니면 좀 기분 안 좋으면 아무 때나 나와갖고 집 가고. 집중이 잘 안 돼요. 중학교 때부터 쭉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수업 시간에 자고 떠들고. 몰랐는데 뺏겼어요. 빼앗긴 담배를 되찾기 위해 구르고 조르고 안간힘을 쓰는 하나. 현천고의 많은 아이들이 그렇듯 하나도 학교에 대한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중학교는 설문지 한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저랑 동급생에서 몇 명 빼고 다 이름이 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몇 번 하다가 저희 반 애한테 한 번 좀 심하게 했다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 그 쓴 뿌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오곤 했습니다. 여학생 기숙사방을 재배정하던 날, 친한 친구들과 한 방을 쓰겠다며 옥신각신하던 중 몇몇 아이들이 폭발했습니다. 그럼 저희 4명 짐 쌌잖아요. 안 된대요? 짐 쌌잖아요, 선생님. 저희 4명 쓰게 해주던가요. 짐 쌌잖아요. 쟤네가 바꿔준다 해서.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 이거 그냥 와. 아니, 그러면 혜인이가 어떻게 하라고요? 혜인이가 몰라, 그냥 데려갈 거예요. 쌌잖아요. 뭐 데려가야. 그럼 쟤네가 바꿔주라고요. 하나의 불만은 방을 바꿔주기로 한 친구들이 말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거 종이 쓸 때도 한 번 더 물어봤죠. 진짜 바꿔줄 거냐고. 근데 바꿔준대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여기 상태 보더니 갑자기 안 바꿔준다는 건 지네도 화장실 망가졌으면서. 아니, 그거 아까 미리 새끼들이야. 바꿔달래요. 아니, 그걸. 별것 아닌 듯해도 아이들 사이엔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솔직히 막 선생님들 앞에서 막 쟤네들 바꾸기로 했는데 왜 안 바꾸는데 여기서 막 얘기하잖아요. 쟤네들 귀에 눌려서 무서워서 말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차례 소동 끝에 결국은 원위치. 뜻대로 안 돼 화가 난 아이들을 달래는 건 선생님들의 몫이었습니다. 결국 지네 안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고 니네가 말이 뒤집어진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 들었어요, 나. 근데 지금 안 받아들였으니까 앉아있는 친구들이 불편하지. 불편해야죠, 당연히. 지네가 바꿔준다 했던 거. 봐봐, 근데 뭐 사과 안 받아준 거네 그러면. 사과예요? 나 대통령. 감정 표현을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이제 표현을 해요. 화, 짜증, 불안. 너무 심하게 이제 뭐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을 딱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선생님 앞에서 학생이 저럴 수가 있나 해서 저도 같이 감정이 올라오고. 이유 없는 반항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것이죠. 개성 넘치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한 교실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 선생님들이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을 뭐 이렇게 성찰하고 스스로를 좀 위로해주고 치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주위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그거를 자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 결핍이 주위에서 충족되지는 않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애들이 마음은 되게 허황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제 충족되지 않은 뭐 욕구나 내면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사소한 자극이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모두가 처음인 대안학교이기에 선생님들도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거는 자기간을 많이 참고 있는 건데 자꾸 자기가 기준이 과거의 자기인 거야. 대화하면 애가 이렇게 근데 맞아 그런 날 있어. 오토바이 그때 그랬을 때 그냥 믿어달라는 거야.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나는 믿음이 대체 뭐지? 믿음이랑 고민에 빠졌어. 그래서 나는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걸 믿는 거 아닌가? 난 이런 생각하는데 걔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를 그냥 믿어달래요. 그리고 막 나한테 그걸 또 요구한다? 그렇게 해야 내가 어른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난 그건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맘대로 하세요. 여기 또 가버려. 도와주려고 하는데 뭘 해줄 수 없게 만들어. 맞아요. 뭘 해줄 수 없게. 조금씩 달라질 거라는 선생님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이들은 늘 아슬아슬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계속 얘기하네요. 셋별, 지수, 하나, 한인 조금만 집중해주자. 지금 모든 얘기들이 그쪽으로 다 쏠리고 있잖아요. 얘기를 못하고 있죠. 이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몇몇 아이들은 선생님과 자꾸만 엇갈렸습니다. 그러면 학교 생활이 또 다른 모습.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화를 내잖아요. 내가 화를 내면 학교 못 다니겠다 그래요. 속상했어요.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까요? 할머니가 알까요? 아이들 앞에서 화를 내지 않기로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선생님의 약속은 다시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생각한 만큼 생각한 대로 이렇게 안 되는 거구나. 애들이 스스로 알고 깨우치고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그걸 중간에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도 사실은 어쩌면 저의 조급함, 조바심 그로 인해서 애들을 아침부터 좀 짜증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매번 해봐요.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둘 수 없는 지금 저의 마음이 아직은 조급함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입학한 지 2달이 돼서야 아이들은 진짜 자신의 학교를 만났습니다. 여기 학교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공사가 늦어지면서 임시로 머물던 강원학생교육원을 떠나 진짜 학교가 있는 횡성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공부만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학생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담겨 있었죠. 다양한 공간은 강원도의 첫 공립대안학교 현천고의 교육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하던 교실엔 언젠가부터 45명의 꿈이 꿈틀대는 게 느껴졌습니다. 좋아하는 걸 할 때 아이들은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개인 연습할 때는 본인 죽이고 해야 되지. 노래하는 걸 좋아하던 지우는 밴드부의 베이스를 맡았습니다. 지각대장에 못 말리는 잠꾸러기인 지우도 밴드부에서만큼은 열심입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연습을 할 정도죠.
시킨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지만 좋아서 하는 공부는 즐겁습니다. 밴드? 내가 유일하게 안 자는 시간. 공부하는 기쁨, 함께하는 수업의 즐거움을 몰랐던 아이들. 새로운 수업은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놓았습니다. 화를 내도 아랑곳 않던 하나가 재봉틀 앞에선 이렇게 얌전합니다. 집중할 때는 말이 없어져요. 쉴 새 없이 제잘되던 새별이가 이렇게 진지한 모습을 보인 것도 처음입니다. 한 번도 하기 싫어요 뭐 이런 소리 별로 한 적이 없고요.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조잘되던 아이가 말을 딱 없어지면서 집중하는 거 보면 좋아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꿈을 꾸는 45명의 아이들이지만 이곳 현천고등학교에서 새로운 꿈을 펼치겠다는 마음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그냥 갔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래서 이 학교를 선택한 것이죠. 꿈 넘어 꿈 수업은 현천고등학교 아이들이 스스로 꿈을 향해 나가는 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꿈의 멘토를 찾아야 합니다. 멘토는 아이들에겐 학교 밖 선생님이죠. 모든 게 정해지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은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살아있는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보통 아이들은 이제 이론적인 거 계속 그렇게 이제 배워왔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삶의 현장에 직접 일주일에 비록 하루밖에 안 되지만 거의 직접 부딪히면서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게 훨씬 많을 것이다. 또한 이 세상의 스승은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삶에 도움을 줄 것이다. 헤어 디자이너가 꾸민 유리미는 현천고 아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자신의 멘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유리미는 멘토인 선생님을 찾아가 헤어 디자이너가 하는 일을 직접 체험해 보기도 하고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어릴 적 막연하게 꿈꿔왔던 것과 달리 실제로 경험해본 헤어 디자이너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미는 멘토 선생님을 보며 작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좀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스펀지 가지고 얼굴에 머리카락 털어주는 거 뭐 별일 같지는 않은 것 같아도 그것도 좀 작은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또 쑥스러워서 이렇게도 털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또 그 힘을 조금 보긴 보였어요, 제 눈에는. 제 나이 때 막 자격증 땄다는 소리 듣고 나도 더 막 엄청 열심히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되게 멋졌어요, 그냥. 말투. 말투가 제일 저한테 바꿔야 하는 것 같습니다. 불친절하면 손님들 안 올 것 같아요. 학교 밖에서 오히려 학교 공부의 중요성을 배우기도 합니다. 영어만 된다 그러면 외국 그 똑같은 포스팅 한 거를 영어로만 해도 외국인 손님들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오늘부터 영어 공부해요. 아이들이 현천고에 입학한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학기 초와 같은 혼란은 다소 주춤해졌고 대신 학교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한 열망들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고통이 뒤따르는 법이죠.
그 무렵 아이들 사이에 잠재돼 있던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대놓고 수업을 거부하는 아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연극을 왜 해요? 선생님이 필요해서 하는 수업이잖아. 전 그게 쓸데없는 것이. 마치 시위를 하듯 여전히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 발표 안 할 거야? 자신의 상처에 사로잡힌 아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아이가 쓴 글. 그 속엔 아이들 사이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금의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학교를 선택했겠지 했는데 아직 막 이런 마음이 따르지 않고 3달이라는 시간이 짧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피해받은 3달은 긴 3달이었거든요. 네가 왜 전화를 가냐고. 그렇게 힘들게 한 놈들이 전화 끊어야지. 갈등은 곧 물리적 충돌로 번졌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친구라고 의지해보고 있던 언니가 급기야 학교를 떠나려는 아이들까지 생겨난 것이죠. 바람잘 날 없는 하루. 끊임없는 사건 사고에 선생님도 지쳐갑니다. 언제까지 이 기다림이 계속돼야 할까요? 일단 학교 자체가 조금 정상적으로 수업 시간이든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았던 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애들에 대한 불협화음이 생겨난 거예요. 자퇴도 고려하고 있는 애들이 많다. 선생님만 모르고 있는 거다. 선생님만 계속 기다려달라고 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지쳤다. 근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반을 바꿔달라. 그때 일주일 정말 힘들게 지냈어요. (6월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학교 안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진통이 계속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실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 아니야. 수업해야 돼요. 뭐 자기 기분 나쁘다고 계속 이렇게 빠지는 게 어딨어. 안 돼, 안 돼. 호민이가 웬일일까요? 예전 같았으면 분에 못 이겨 뛰쳐나갔을 텐데 군말 없이 수업에 참여합니다. 그것도 몹시 집중한 모습으로 말이죠.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가장 솔직하고 가장 숨기지 않고 직면해요.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가 되면서 숨기지 못하니까 이렇게 팡팡 터져 나오니까 문제가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호민이가 지금 가장 변한 건 선생님들을 이제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씨 일어나 보세요. 눈 떠. 아 빨리. 눈 떠. 진짜 중요한 거야. 빨리 일어나. 일어나봐. 책 어땠어? 여기 책 어땠어? 학기 초부터 선생님들은 답답함을 견뎌내며 아이들을 챙겨왔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대신 잠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음을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선생님은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일부러 또 계속 안 지웠는데요. 언젠간 보다가 오겠지.
였어요. 언젠간 보다가 오겠지였는데 시험 날짜가 다가와서 결국은 이제 제가 다시 지나가는 애를 붙잡고 얘기하는 꼴이 되긴 했지만 저는 그냥 굳이 평가를 하자면 써놨기 때문에 지나가다 말을 걸어도 이게 그 말 하려고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꿈 넘어 꿈 수업에도 늘 빠져있던 호민이.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가는 거야. 아 몰라 안 나가. 발라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씨 짜증나. 선생님들은 기다림을 통해 아이들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소통 수업 시간. 함께 참여해야 하는 수업인데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호민이. 친구들이 호민이를 끌어내 수업에 참여시킵니다. 선생님들의 기다림에 친구들이 동참한 것이었죠. 사실쌤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도 저 수행평가 안 했다고, 저 기숙사에 자고 있는데 깨워갖고 이거 별로 안 걸리니까 이것만 하고 저자고 이렇게 찾아와 주는데 고맙죠. 그냥 그땐 짜증나죠. 아, 자는데 깨우지 이러면서 짜증나는데 고맙죠. 연필로 쓰시면 안 돼요. 대안학교도 시험을 봅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시험의 부담을 이기는 방법은 포기였습니다. 호민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번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시험이란 날짜도 몰랐고 찍고 잤죠. 그냥 지금은 볼 수 있는 거 있나 없나 보려고 한 번이라도 읽어는 보죠. 있으면 다 푸는 거고. 몇 달 사이 호민이는 표정까지 달라졌습니다. 그냥 편지를 주고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걸었는데 거기에 답을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그게 늘 없었다고 생각하고 몇 명하고만 그게 주거니 받거니 됐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이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그리고 학교와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썽꾸러기 연기가 자지 않고 적은 사회 답안지는 선생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학교에 대한 애정이 싹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흔들리면서도 아이들은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친구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펼쳐 보이는 꿈 날자 발표 시간. 간호사입니다. 여자 간호사 아니고 남자 간호사입니다. 다음 학생은 자연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내 꿈을 이야기한다는 건 몹시 설레고 긴장되는 일이죠. 제 목표는 이제 자전거 수집인데요. 저는 그냥 자전거 수집이 아니라 단종된 이제 나오지 않는 자전거를 수집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자전거 수집이 꿈이라는 병환이는 정말 의외였습니다. 최초 경륜으로 88년식 가야스라는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200대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수작업으로 만든 거예요. 자전거에 관해서는 척척 박사인 병환이는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을 정도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수업 시간엔 모든 걸 귀찮아하던 병환이가 자신의 꿈을 그렇게 멋지게 이야기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그 미디어실에서 작성할 때 가서 뭘 하나 이렇게 좀 들여다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 2번 정도 갔었는데 병환이가 예의 그 자세, 수업 시간에 혹은 선생님들한테 말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자세로 정말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눈을 이렇게 뜨고 딴 애들도 지켜보고 뭐 좀 했니? 네. 뭐 이렇게 하고 앉아있을 때 뭐가 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대견한 거예요.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야기할 때 빛이 나는구나. 내가 처음에 학교 설명회에서 봤던 그 병환이가 맞구나. 그리고 한 친구의 가슴 아픈 고백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때 저와 같은 또래 아이들과 살고 있었고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집안 사정으로 인해 현재 10년째 보육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것도 큰 슬픔인데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들에겐 엄마라고 불렸던 분이 저와 다른 아이들한테 폭행이 일어났었고 방에서 같이 지내던 동생이 다른 방 사회복지 선생님께 힘들다고 자기 속마음을 털어놨었는데 그게 저희 담당 사회복지 선생님 귀에까지 들어가 그날 밤 다 같이 기합을 받으며 목검으로 맞았고 그것도 모자라 패딩까지 입혀 보일러 온도를 올려 기합을 받았고 그 다음날엔 속옷까지 못 입고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생리를 일찍 시작한 아이는 생리가 다리에 흘러내렸고 그걸 보고 전 예전에 있던 폭행들과 부모님을 욕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행동이 떠올라 순간 저 자신에게 화가 나 울면서 친구와 손가락 마디를 긋기 시작했고 이 일이 잘 시작한 계기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맞고 있다는 걸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더 알고 있었는데 그냥 요새 나 힘든다는 것만 생각하고 처음처럼 못되는 게 너무 미안해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혜진이가 지금 말한 것들을 잊고 무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기억할 거고 엄마, 아빠 그런 사람들만 가족이 아니라 저희 여기 있는 현천고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가족이고 진짜 같은 준영이도 있으니까 앞으로 더 밝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함께 아파하며 가족같이 혜진이를 위로합니다.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 어렵게 꺼낸 혜진이의 고백은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 되게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잘 버티고 저희 학교에서 항상 밝게 지내는 모습이 되게 고마웠어요. 혜진이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저는 항상 제가 하기 싫거나 제가 하기 힘든 일은 안 했어요. 내가 힘들면 너가 해 이거였어요. 내가 힘드니까 너가 해라 이거였는데 이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제가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 스스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감동적인 게 그거였어요, 저는. 우린 가족이다.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로 애들이 가족으로 느끼는구나.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실망도 많이 시키지만, 아, 그 순간만큼 아이들이 가족으로 느끼는구나.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기다림이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이 참 지루한데, 어느새 기다림이 아이들한테 좀 진심으로 다가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며 깨닫고 격려해주는 관계. 그것은 선생님들의 기다림에서 비롯된 아이들의 큰 울림이었습니다. 어느새 학교에도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학교는 여전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요. 답이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수야? 아이들은 잠을 자면서도 꿈을 키우고 성장합니다. 한 학기 내내 수업 시간이면 잠을 잤던 지우가 일본어 공부를 합니다. 이젠 다른 친구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쳐줄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도우조 요로 이렇게 되는 거야. 밤엔 일본어 동아리 활동도 합니다.
그 수업 시간 1분만 해요. 바로 공부를 포기했어요. 1학기 때 맨날 자던 애가 눈을 뜨고 이때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인문계는 1교시부터 8교시 막 야자까지도 막 다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2교시부터 4교시까지 아니면 많을 때는 6교시까지 하는데 공부만. 근데 그런 거에서도 제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응? 에휴,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이놈의 새끼들 담배를 끊나. 잔디가 안 살아. 요 가서 그냥 식당이 가까우니까 밥 먹고 와서 후다닥 피고 가고 후다닥 피고 가고. 흡연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됐습니다. 학교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흡연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선생님들은 니코틴 검사라는 특단의 조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짜증나게 하고 이거에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아닌데? 세지 않은데요? 이게 올라갔어. 안 잡혔어. 잠시 먹고. 더 세게. 너 하던 대로. 아우 냄새. 안녕하세요. 분명히 검사가 있는 걸 알잖아요. 1시 50분에 검사가 있어요. 그치? 그런데 식사하시고 담배 딱 피시고 검사하러 오신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좀 달라지겠다 이렇게 온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잘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 생활 전반적인 게 많이 흐트러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말 같은데 그 학교에 보호 없이 나가 있을 때 또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 전의 습관들이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게 금연인가 봅니다. 퇴사된 이유가 뭐야? 그 담배인데 또 담배를 여기서 피워? 아 어떻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대 이렇게 피고 들어가냐고. 저희의 뜻은 이거였어요. 학교 안에서 피지 않으려고 학교 밖에서 미리 피고 뭐 진짜. 그래서 어떻게 고마워야 돼? 예. 변할 듯 변하지 않는 아이들. 오히려 변한 것은 선생님이었습니다. 1학기 때였다면 분명 인상을 쓰고 실망을 감추지 못했을 테지만 후배님 자유롭게 말씀드리고 들어왔다고 채영이하고 구민이도 이제는 선생님도 여유를 찾았습니다. 먼저 큰 소리 치고 빨리 오라고 막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것처럼의 모습이 보여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좀 그런 것이 좀 여유로워진 것도 있어요. 그걸 내려놓고 뭐 포기했다기보다는 그 문제를 좀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애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고 웃잖아요. 그냥 빙긋이 웃고 자기 스스로도 알잖아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긴 하지만 교내에서는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여유도 생겨난 게 아닐까. 나 지금 두 번째인데. 두 번째 거기 있어요? 진짜. 담배를 피우다 걸린 호민이는 선생님과 함께 시를 적는 책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민이보다 훨씬 더 진지한 선생님. 선생님이 호민이와 다른 건 제자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점이죠. 시 5번 쓰고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거 반성의 기미라든가 그런 걸 표현하지 않고 뭔가 과업을 수행해내는 걸로만 딱 비춰지면 정말 이게 무슨 짓인가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호민이와 만나는 게 그 시간만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소중하지 않을까.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본인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죽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늦은 장마가 지나고 가을은 한층 깊어졌습니다. 현천고등학교 모든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 나들 회의. 오늘 회의 주제는 금연입니다. 일단 진행은 먼저 그런데 의외였던 건 이 안건을 낸 사람이 바로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었다는 겁니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와서 아이들은 금연을 위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문제 아이들이 회의를 했어요. 모여서.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좀 많은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국엔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혼자서는 벅차지만 함께라면 가능할 수 있다는 믿음. 어느새 학교는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있었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뭘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혹시 담배 피러 갈 것 같을 때 너네 피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줘야 될지 또 솔직히 궁금하고. 제가 연기한테 물어봤어요. 연기야, 나는 널 좀 돕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연기가 선생님한테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박하사탕을 무지하게 좋아한대. 그래서 선생님이 박하사탕을 상담실에다 배치를 해놓으면 자기가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상담실에 사탕을 먹으러 가겠다. 저가 막 담배 피러 가는 그런 게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은 가지 말라고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울에서 역사 탐방 갔을 때 이제 마지막에 모였을 때 이제 지혜가 저를 끝까지 쫓아왔어요. 그 담배 피러 가지 말라고. 근데 저가 장난을 쳐가면서 난 꼭 피러 간다고 했는데 결국엔 지혜가 말려서 안 폈어요. 제가 담배 피러 담배를 한 개 피잖아요. 선생님 한 명을 정해서 나를 참을 수 있다. 그래서 담배 한 개를 뺐어요. 어떻게 줬어요? 그냥 자기 혼자서 주는 거예요. 학교는 변화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영기는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배운 엄마는 5년 만에 다시 책을 손에 든 호민이는 학교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에 큰 부담을 줬던 하나는 학교 협동조합의 일원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교실에 한 줄기 작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다가서는 교실.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방황과 혼란 속에서 시작한 학교. 서툴지만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에 서로의 소중함도 배웠습니다. 꿈같던 1년,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은 기다림의 힘. 꿈꾸는 학교. 그곳에서 아이들은 이제 진짜 꿈을 펼칩니다. KBS KBS 한국방송